자, 다음 순열 문제입니다.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서로 이웃하지 않게, 즉 남자들이 다 떨어져 있게 하려면 누구부터 세워야 됩니까? 그렇죠. 기준이 되는 여자부터 세워야 돼요. 자, 여기서 여자들을 1, 2, 3, 4, 5라 하고 우리가 남자를 A, B, C, D라고 하면 우선 여자부터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섰다면 이 기준이 되는 여자들에 의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즉 이웃하지 않은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이런 6개의 자리에서 남자 4명의 자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남학생들은 서로 다 구분이 되는 존재죠. 즉 이것을 뽑을 때 순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A, B, C, D한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뽑는 게 A 자리, 두 번째 뽑는 게 B 자리, 세 번째가 C 자리, 네 번째가 D 자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뽑는 순서가 있어서 6P4가 돼요. 그런 다음에 요 기준이 되는 여자들을 돌려야 되니까 이 여자들이 자리를 바꾸는 건 단순히 그냥 5팩토리얼이죠. 숫자가 크니까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연습, 즉 이웃하지 않게 줄 쓴다. 이런 경우는 기준이 되는 여자부터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웃하지 않은 자리 중에서 남자의 것을 선택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시면 돼요. 다음은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이 말은 남녀 이렇게 교대로 서야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외워서 푸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교대로 선다라는 것은 남녀 또는 여남이니까 이것의 기준은 뭡니까? 처음에 오는 그죠?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즉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상황은 처음에 누가 올 때? 처음에 남자가 올 때. 그러면 처음에 남자가 오니까 남녀, 그 다음 또 남녀, 그 다음 남녀, 그죠? 남녀. 그런데 남자는 벌써 어떻게 돼요? 4명이 섰으니까. 그죠? 여자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인데 남자는 더 없고 그 다음 오는 건 또 여니까 이렇게 되면 교대로 쓰는 거에 우리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처음에 오는 성별이 남자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처음에 오는 성별이 여자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 자리를 동그라미, 남자의 자리를 네모라고 하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러면 여자 자리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고 남자 자리 네모가 4개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여자 자리 동그라미는 어차피 다 틀리잖아. 앞에서부터 쭉 순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자 5명을 이 동그라미에 배열하는 것은 5팩토리얼이고 남자 자리 몇 개? 요 4개의 남학생을 배열하는 건 4팩토리얼입니다. 그쵸? 이런 거는 생각을 가만히 하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어요. 서로 다른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공이 어떻게 됩니까? 6개가 다 다르고 상자도 다 다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붙었죠. 빈 상자 허용. 이게 빈 상자가 허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허용되는 게 있는데 허용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이거는 무엇을 선택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공이 다 다르죠. 상자도 다 달라요. 즉 여기에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있고 1번 공, 2번 공 이렇게 공이 몇 개? 6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번 공을 이 세 개 상자 중 한 군데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1번 공을 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3개, 2번 공을 들고 선택할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3개, 3번 공을 들고 역시나 선택할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3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3개씩이 있으니까 답은 3의 6승이에요.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우리가 이 상자 3개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중복을 허용하고, 그렇죠? 상자 여러 번 뽑아도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죠. 왜?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게 이 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 6번을 선택하는 거야. 즉, 3개의 상자 중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를 고려해서 6번을 뽑는 겁니다. 이게 왜 순서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A, B, C, A, B, C 뽑을 때랑, 그죠? 상자를 이렇게 뽑을 때랑 6번을 똑같이 A가 2번이라고 A 2번, B 2번, C 2번 뽑을 때는 틀려요. 왜?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서로 다른 공의 순서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면 A 상자에 1번이 들어가고 B에 2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뽑으면 A 상자에 1, 또 A 상자에 2를 집어넣으니까 상황이 틀리죠. 그래서 중복 허용이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3파이 6, 그래서 3의 6승이 돼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푸는 게 더 좋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은 조합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조합의 뭐 어떤 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보다는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가자라는 거죠. 먼저 m 플러스 2cn이 15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m 플러스 2c의 n을 꾸며야 됩니다. 그죠? 얘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를 이대로 그냥 바꾸려면 쉽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었어? m 플러스 2에서부터 n개 곱하고 나누기 이거잖아요. m 플러스 2에서 n개 곱하려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조합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가 m 플러스 2c에 얘네들이 뺀 거죠. 이렇게 고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2에서 2개니까 그러면 n 플러스 2, 그 다음 얼마? 2개 곱하니까 n 플러스 1. 그리고 나누기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얘가 얼마? 15예요.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30이야. 사실 이걸 만족하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풀어서 뭐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지 말고 적당한 n을 뭐 합니까? 대입해서 잡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서 n이 4라고 해보세요. n이 4면 여기가 얼마? 6 곱하기 5, 딱 떨어지네? 운 좋죠? 만약에 뭐 5나 3을 넣으면 조절이 금방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n은 4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를 또 한번 만족하는 n을 찾아보래요. 자, 요거는 뭐 2니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NC2는 어떻게 돼요? n에서 2개 곱해. 다시 이게 n, 요게 뭐야? np이잖아, 그렇지? 이거 나누기 얼마? 뒤에 거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근데 2 팩토리얼은 2와 같고, 요것도 2개 곱하죠. m 빼기 1, m 빼기 2, 나누기 얼마? 2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도 m 플러스 2, n 플러스 1, 나누기 얼마? 2가 되겠죠? 자, 2는 우리가 좌우에 똑같이 있으니까 떼고 요거를 전개하면 n제곱 빼기 n이고 얘는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고 얘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가 됩니다. 요걸 이항을 해서 싹 모아주시면 n제곱 빼기 얼마? 7n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n은 0 또는 7인데 0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7이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조합의 정의만 잘 써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두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우리가 이렇게 집합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다루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 이건 뭐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니까 꼭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정의역이 1, 2, 3이고, 그쵸? 그 다음에 y가 어떻게 돼요? 1, 2, 4, 6, 8, 10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f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a가 b보다 클 때, 즉 정의역에 있는데 더 큰 게 b라고 했을 때 함수값도 얘가 더 크다. 뭐 외우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게 뭐의 정의입니까? 그렇죠. 증가 또는 증가 함수의 정의죠. 이렇게 더 큰 게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더 크다 이렇게 되죠. 참고로 우리가 감소 함수는 어떻게 돼요? a보다 b가 더 클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이렇게 큰 걸 넣으면 더 작아져. 요게 감소예요. 자, 그럼 이게 증가가 될 때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뭐 1, 2, 3이 있을 때 3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2, 그 다음 1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우선 공역이 되는 y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뭐 순서 없이 선택을 합니다. 순서 없이, 그죠?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순서 없이 선택을 하면 5, C, 3이죠. 이 중에서 세 개를 선택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2, 6, 8을 뽑았어. 자, 이렇게 순서 없이 뽑았다는 것은 이 뽑은 2, 6, 8을 1, 2, 3에게 뭡니까? 이렇게 배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죠? 2, 6, 8을 1, 2, 3에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1, 2, 3에 배정을 해줄 때 이와 같이 증가가 되도록 배정을 해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큰 거 순서대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곱하기 한 가지밖에 없어서 정답은 5C3 그대로 10개가 돼요. 이 감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뽑았을 때 이걸 감소 함수가 되게 배열을 하는 건 역순으로 배열을 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소인 경우도 5C3인 10개가 돼요. 아주 기본이 되는 사고니까 꼭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가 방금 말했던 감소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A가 B보다 커, B가 더 큰데 함수값은 어떻게 돼? 오히려 작은 값인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우리가 감소 또는 감소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네. 자, 기본이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아주 중요하죠. 이게 조합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인 분할과 뭐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서로 다른 대상인 꽃송이들이 뭡니까? 서로 다른 8송이의 꽃을 다음과 같이 나누래요. 이 대상이 같으면 또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꽃송이 8개는 다 틀릴 때 한 송이, 두 송이, 5송이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송이들은 이미 그 개수가 어떻게 돼요?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조죠. 따라서 8개 중에 1개 뽑아서 첫 번째 송이 만들고 남는 7개 중에 2개, 남는 5개 중에 5개. 사실 얘는 1이라서 안 곱해도 되죠. 요게 끝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개수가 달라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나누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1이라서 정답은 100, 28이 16이네. 168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묶음은 두 송이, 그죠? 두 송이, 네 송이로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송이, 네 송이로 나눌 때는 얘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두 송이식으로 똑같죠? 얘는 틀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게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순서가. 그래서 8개 중에 2개 뽑아서 첫 번째 송이 만들고 6개 중에 어떻게 돼요? 남는 6개 중에 몇 개? 2개 뽑아서 또 2송이 만들고 남는 4개 중에 4개 뽑죠. 이거를 누구로 나눕니까? 이 2송이를 순서를 빼면 2팩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세 송이, 2송이로 나눠서 이거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분배이죠.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거를 이 세 사람을 우리 A, B, C라고 할까? A, B, C에게 누구에 줄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이거를 이렇게 세 송이, 두 송이로 먼저 분할을 하고 그 분할된 것을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우선 세 송이, 두 송이로 나누는 건 8C3, 6C3, 5C3, 그 다음에 2C인데 이거는 분할이니까 이 세 송이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진 꽃다발은 이제 다 틀리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6송이를 여기 3개, 2개로 만드는데 이 3개는 처음에는 개수가 같아서 순서가 없어서 나누기 이걸 하지만 여기 이미 꽃송이들이 딱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틀린 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걸 3명에게 나눠주니까 3팩이 되겠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이 3번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어내셔서 우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인 분할과 분배를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노트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고 확실하게 알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6개의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대진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6명이 내려와서 갈라지는 것을 다 곱하면 되죠. 처음에 6명이 딱 나오면 우선 어떻게 돼요? 그게 이쪽에 4명조와 이쪽에 2명조로 갈라야겠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명을 4뚫로 가르죠. 이건 이미 여기가 4인조고 2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틀리죠. 사람의 인원수가. 이건 틀린 조야. 그러니까 6C4로 4명조를 뽑고 나머지 둘은 자동이죠. 그래서 곱하기 2C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그럼 여기 이제 4명이 와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4명을 둘로 갈라야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둘로 가를 때는 어차피 이 조와 이 조는 구분이 없죠. 그렇잖아요. 둘 똑같은 조예요. 내가 이 조에 오나 이 조에 오나 뭔 상관 있어요? 누구랑 오느냐만 중요할 뿐이에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4명을 2명으로 가르는데 이 두 조는 구분이 없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줍니다. 여기 온 2명은 어떻게 돼? 이건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갈라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거를 순서가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오나 어차피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온 2명을 여기에 배정하는 건 우리가 한 가지라고 대진표에서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2명을 일로 빼는 것도 한 가지, 여기 온 2명을 여기에 배정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따라서 정답은 6C4 곱하기 4C2 나누기 2팩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6명을 마찬가지로 3명하고 3명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이 세 셋을 분류할 때는 구분이 없죠. 이쪽 조로 오나 이쪽 조로 오나 똑같죠.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6C3 나누기 얼마? 2팩이 되겠고, 그죠? 이 셋을 어떻게 돼요? 둘 하나로 갈라주겠죠.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셋을 둘 하나로 갈라야 되는데 숫자가 틀리니까, 인원수가 틀리니까 어차피 조가 틀리잖아. 당연히 이 조가 좋잖아. 그래서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로 보내면 나머지 1명은 저절로 이건 나누기가 없겠죠. 이 셋도 어떻게 돼요? 둘 하나로 가르는 게 똑같겠죠. 따라서 이걸 다 곱한 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은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것도 적당히 꽤 자주 나왔습니다. 요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이법이 틀리니까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고, 두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이 방법과 금액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만들더라도 100원을 지불하더라도 100원 하나만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죠. 이건 금액에서는 같다고 보지만 방법적으로는 둘을 틀리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우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좀 쉬워요. 이것은 각각의 그죠? 동전이라고 할게.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곱하는 식으로 풀어요. 즉, 첫 번째, 100원짜리 동전만 생각해봐. 한 개 있잖아. 그럼 100원짜리 동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거나 또는 안 내거나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50원짜리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5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가지고 안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는 세 가지의 사용법이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 있으니까 이 10원짜리 동전 3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빼겠죠. 이 한 가지가 뭡니까? 그쵸? 영원이죠. 동전을 하나도 안 내는 거. 근데 우리가 영원은 지불하는 것에서 제외하자 했으니까 얘를 빼야 됩니다. 따라서 24 빼기 1에서 정답은 23이 돼요. 자, 사실 이 방법의 수는 다 이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수는 좀 얘기가 틀려요. 사실 이 금액의 수도 논리적으로 풀 수 있기는 한데 그 논리가 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약간 우리가 노가다로 푼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수하가 아니고 확률과 통계를 가면 요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푸는 법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수하에서는 노가다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럼 노가다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장 그죠?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천천히 써내려 갑니다. 약간의 규칙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 제일 조금 내면 얼마? 10원이죠. 그 다음은 얼마? 1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20원. 그 다음 30원. 자, 이렇게 최소 단위의 동전만 가지고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제 10원짜리는 없으니까 50원짜리 하나를 쓰겠죠. 이때 50원짜리 하나를 쓰고 10원짜리는 안 내면 50원을 낼 수 있죠. 그거를 요 라인에 위에다 이렇게 딱 적어요. 그리고 얼마 낼 수 있어? 이 50원에 10원을 태워서 60원, 70원, 80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10원짜리를 태우는 개수야. 이게 10원짜리 한 개, 두 개, 세 개. 10원, 50원에서 태우죠. 10원짜리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원에다가, 즉, 이거는 뭐 50원 두 개를 해도 좋고, 100원짜리 한 개를 해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금액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10원짜리를 태웁니다. 그럼 110원, 120원, 130원. 그 다음에 이게 150원에서 여기서 160, 170, 180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또 50원을 올릴 수 있죠? 그러면 200원을 낼 수 있고, 이때는 5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한 개 다 쓴 거야. 여기서 이제 10원짜리를 차곡차곡 이렇게 태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뭡니까? 이렇게 뭔가 격자처럼 이렇게 짜지죠?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짜져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야 0원이니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우리가 5개, 세로로 4개니까 그죠? 5 곱하기 4 한 다음에 한 개 비니까 1을 빼서 이게 정답이 19개인데 이게요. 동전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 네모가 발생하는 모양이 좀 틀려요. 반드시 여기가 비고 이렇게 발생 안 해요. 특히 우리 밑에 동전, 예를 들어 이 경우는 10원짜리죠. 얘가 5개 이상 있어가지고 그 다음 동전인 50원의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는 풀 수는 있는데 이 모양이 여기 빠진 직사각형이 아니고 뭐 채워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직사각형도 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적어만 줘도 규칙성을 이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 배열을 할 때, 사전식 배열이 뭡니까? 우리가 영어에 어떻게 돼요?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것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죠.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CEBDA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라 하는 거죠.
요거 앞에서부터 만들어 가면 돼요. 제일 처음에 누가 옵니까? A가 오는 거죠. 뭐 이렇게 가장 무식하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논리를 쓰면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A가 오는 게 있겠죠. 첫 단어가 A인 경우 여기 나머지 4개를 배열하니까 맨 앞에 A라는 글자가 오는 게 4팩토리얼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맨 앞에 B가 오는 단어는 몇 개 있겠습니까? 똑같죠. 맨 앞에 B가 오면 나머지 4개를 배열하니까 똑같이 4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제 C니까 얘랑 겹칠 수 있죠. C고, 그 다음에 여기는 E가 왔으니까 여기에 누가 올 수 있어요? A가 오고, B가 오고, D가 오고. 그죠? 요런 거는 다 얘보다 앞이죠. 그죠? 그래서 C 다음에 A가 오는 경우는 여기 3개만 배열하면 되죠. 이게 3팩인데 C 다음 B가 오는 것도 이거보다 앞에 있죠. 이것도 3팩. C 다음에 D가 오는 것도 3팩. 이렇게 곱하기 3을 하면 C 다음에 D가 오는 것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CE 오겠죠. CE 다음에 처음으로 배열되는 거는 알파벳 순서니까 A, B, D가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써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은 CE 얼마? A, D, B 자리 바꾸죠. 그죠? 그 다음은 CE 여기 A가 오는 건 다 썼으니까 B, A, D 그 다음은 C, E, B, D, A 여기 나왔네? 따라서 이거 몇 번째일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걸 다 더하면 4팩이 24가 2개, 3팩이 6이니까 18개, 그리고 여기 몇 개? 3개가 더 있죠. 따라서 48 더하기 18 더하기 3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88이니까 69죠.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요 다음이니까 CEBDA는 몇 번째? 70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어가 몇 번째인지가 아니고 아예 100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가장 앞에 A가 오는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4팩토리얼, 즉 24개야. 그럼 여기 B가 오는 것도 24개, C가 오는 것도 24개, D가 오는 거, E가 오는 거 다 24개씩 있지. 근데 요까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각각이 다 4팩토리얼이니까 24개 곱하기 4해서 96개가 되죠. 그죠? 그죠? 따라서 맨 앞에 이렇게 D까지 오는 게 96개고 이 다음에 97번째 단어가 E가 오는 가장 빠른 단어죠. 요부터는 이제 노가다 하는 거예요. E 다음에 누구? A, B, C, D. 그 다음에 98, 써내려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의외로. E, A, B, D, C. 그 다음에 99번째는 E, A, 여기 B가 오는 건 다 했으니까 C, B, D. 따라서 100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E, A, C, D,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오는 거의 개수가 24개씩 4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노가다가 너무 길어지면 또 약간의 우리가 논리를 동원을 하지만 이거는 뭐 가까우니까 노가다 해본 거고 연습하시면 잘 풀 수 있어요. 이 경우의 수나 또는 순열이나 조합 이 단원들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강조 많이 했죠? 경험치예요. 이거 문제 안 풀린다고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경험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접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가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4개와 세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6개가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경우의 수의 내용은 개념이나 이론보다는 뭡니까? 많은 문제를 통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대표적인 경험치 문제입니다. 경험해 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결국은 이렇게 6개의
세로 방향의 선 중에서 2개, 이렇게 4개의 가로 방향의 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 6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이 선택되고 가로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이 선택되면 우리는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6개의 세로 평행선 중에 2개. 이때 이 2개를 선정할 때 순서는 없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나?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하나 상관없으니까 6시2고 가로 4개 중에 2개도 순서가 없죠. 따라서 이걸 곱하시면 정답은 90개가 되겠습니다. 요거 꽤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경험치 꼭 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나 이 함수를 이용한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정의역이 x가 1, 2, 3, 4가 되겠고 공역 y가 어떻게 돼요? 1, 2, 3, 4, 5, 6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함수가 정해질 때, 그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소들이 갈 수 있는 공역의, 그죠? 경우의 수를 다 곱한다 했죠. 함수가 될 때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6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중에 하나니까 6개죠. 그죠? 그래서 결국 답은 6의 4승이다. 뭐 공식처럼 외워도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상수함수는 어떻게 돼요? 상수함수는 하나로 다 가야 되죠. 첫 번째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6개 중에 하나니까 6이에요. 그 다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상수함수는 그 다음부터 1이 선택한 곳 한 군데로만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1이 선택하는 6개, 나머지는 그걸 따라서 가야 되니까 정답은 그냥 6이겠고,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뭐 심플하죠. 1이 들어가면 1, 2가 들어가면 2, 3이 들어가면 3, 4가 들어가면 4가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공역에 있는 원소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대응을 위한 화살표가 다 완성이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되면 함수가 한 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가 5로 갔다 이러면은 다음 함수가 만들어진 거니까 2개째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가 다 완성이 된 모양을 한 개의 함수로 보고 그 전체 가능한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x1하고 x2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다를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라. 자, 이거 외우고 계셔야겠죠? 뭐의 정의입니까? 그렇죠.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들어가는 게 다르면 나오는 것도 다르다라는 개념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 아시겠어요? 자, 들어가는 게 다르면 나오는 게 다르다. 1대1 함수.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정의. 자, 그럼 1대1 함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먼저 1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6개. 2는 어떻게 돼요? 얘가 6개를 선택하면 2는 그 중에 한 개가 빠지죠. 왜냐하면 1이 선택한 데를 2가 갈 수가 없어요. 왜? 1대1 함수이니까. 그래서 5개. 3이 4개, 4가 3개예요. 따라서 요거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60개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이거는 뭐 외울 거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뭐의 정의? 증가함수 또는 증가의 정의죠. 증가가 되는 것은 결국은 공역이 몇 개 있어요? 6개 중에 선택되어지는 4개만 순서 없이 정하고 그거를 증가가 되게, 즉 증가가 뭐야? 이 x가 1, 2, 3, 4고 y가 1, 2, 3, 4, 5, 6이면 여기서 예를 들어 선택되어진 하나, 둘, 셋, 4개가 증가 패턴으로 얘랑 대응을 하는 방법은 크기 순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한다. 즉 요거가 그냥 정답이죠. 그래서 6시 4는 6시 2와 같고 이건 결국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정답은 15가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풀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됐어요?